영유아 행동지도, 학급 운영, 그 다음에 부모 상담이 예전보다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 진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다린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학급에 있는 조금은 미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지 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멈추세요. 지금 이 영상 안 볼래 하고 끌려고 하시는 분 계시죠? 안 돼, 안 돼. 저한테 있는 정말 수많은 영상 중에서 단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 영상을 우선적으로 보세요 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을 만큼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영유아 행동지도 그리고 학급 운영 그 다음에 부모 상담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앞서 이야기 드린 그 세 가지가 정말 수월하게 해결된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모든 아이를 다 사랑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교사도 사람인지라, 그쵸 여러분들? 어떤 아이들은 가만히 있어도 너무 예쁜데 어떤 아이들은 괜히 약간 좀 멀리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 아이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인지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리스트 보면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학급에서 내가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아이 누굴까? 이 아이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품 안에 들어오는 아이로 그 아이를 만들 수 있을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아이는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기댈 사람이 여러분, 담임 여러분 한 명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내가 내친다면 그 아이는 도대체 누구한테 의지하나요? 너무 안쓰럽지 않나요? 그래서 반드시 내 품 안에 들어오는 아이로 그 아이를 만드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선생님 그냥 저는 교사로서 뭐 전달사항이나 전달하고 해야 될 일만 하면서 하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들. 하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사람을 대한 일이에요. 아이들도요, 마음이라는 거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을 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요,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해석하자면 어떤 의미예요?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물론 수행이나 수련 같은 걸 많이 해서 우리가 외부의 어떤 조건이나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내 결단으로 인해서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거는 수행이나 수련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반면에 아이들은 수행이나 수련 아직 하지 않았죠. 그리고 진화심리학적으로 볼 때도요, 우리가 인간의 기본 욕구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생존하고 번식이에요. 근데 생존하고 번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뭘까요? 바로 사랑받음. 사랑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고 번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기본적으로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본인의 사랑받음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에 대해서 상당히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되면 물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 기본적인 욕구가 굉장히 충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음의 욕구가 정말 크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거를 충족시켜주면 교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확 올라가면서 교사가 그 아이한테 의미 있는 관계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를 툭 던져도 아이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나한테 관심 없는 선생님이 나한테 말을 하는 것과 나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하는 거는 마음속에 들어가는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해서 미웠던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 품 안으로 데리고 온다면 그 아이가 정말 한순간에 변화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우리 학급에 내가 조금 미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아이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전략 4가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스킨십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 스킨십은 안아주기나 뭐 손을 잡는다거나 또는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거나 등등 이런 스킨십 등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가장 추천하는 스킨십은요, 포옹, 안아주는 건데 10초 이상 아이를 안는 거예요. 그래서 10초 이상 이 아이를 안는다면 우리가 상당히 애정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또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근데 그 아이는요, 좀 안아주는 거 싫어요. 싫어요. 이런 얘기해요. 이렇게도 얘기하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조금 다루기 힘든 아이들은 보면요, 안아주거나 포옹하거나 스킨십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파악해본 결과요. 그런 아이들이 스킨십을 좀 많이 거부하는 이유는 첫 번째, 가정에서 스킨십을 많이 해주지 않아서 아이가 애정 표현을 스킨십 이런 걸 하는 거에 익숙치 않은 아이.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아이가 이제까지 조금 맡았던 담임 선생님들한테 문제인 아이로 그렇게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또는 말썽꾸러기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스킨십을 많이 해주지 않은 경우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경우는. 근데 그렇게 보면 그 아이가 그렇게 한 행동이 저는 너무 사실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까지 스킨십이 익숙하지 않아서 아이가 저렇게 지금 거부하는구나. 익숙하지 않음에 대해서. 그게 좀 안타깝게 느껴져서 더 안고 싶어진다는 마음이 들기는 했어요. 어찌됐든 간. 그래서 이럴 때는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말이 통하는 아이는 이렇게 해요. 지금부터 30반절 동안 선생님하고 미션을 할 거야. 어떤 미션이냐면 우리가 유치원 어린이집에 와서 10초 동안 선생님하고 매일매일 앉기를 해볼 거야. 이렇게 그냥 얘기하세요. 그러면 미션이라는 핑계로 아이와 10초 동안 앉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막 우리 미션 해야지 하면서 막 첫날 앉기 시작하고 이랬거든요. 핑계 대가면서. 그래서 아이를 1, 2, 3 이렇게 앉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요. 저 스스로도 그 아이가 굉장히 거리감 느껴지는 아이기 때문에 처음엔 이렇게 안아요. 이렇게 하고 그 아이도 막 이렇게 하거든요. 하지만 숫자를 셉니다. 1, 2, 3 이렇게 하면서 세요. 첫날엔 우리가 배도 맞닿지 않아요. 굉장히 멀게 이렇게 하죠. 둘 다 어색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주일 지나죠. 그럼 앉는데 어색해지지 않게 되고 2주 정도 지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이 밀착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는 2주 정도 되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저를 꽉 껴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나를 이렇게 꼭 껴안네. 정말 이 아이도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냥 한 명의 아이였구나. 이런 게 느껴지면서 내가 이제까지 못 안아준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아이가 저를 껴안듯이 저도 그 아이를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는 못 느꼈는데 나중에 돼서야 나 이제 이 아이에 대한 거부감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미션 안 해도 돼요. 30번 정도 하고 나요. 왜냐하면요. 우린 이미 앉는 게 익숙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미션 하지 않아도 평상시에 그냥 그 아이 많이 안게 돼요. 많이 안고 그 아이도 저한테 와서 많이 안기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어느새 거리감이나 그 아이에 대한 거부감 이런 거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초 이상 안아주기 미션을 하는 거 상당히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의도적으로 아이를 아끼는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이를 안으면서 우리 두두 선생님이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어유 사랑둥이 어유 귀염둥이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저는 무릎에 앉혀놓고 안으면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미미 엄마 너무 좋겠다. 선생님 미미 엄마였으면 좋겠어. 미미 엄마는 미미처럼 사랑스러운 딸을 두니까 얼마나 행복하실까? 막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제 한 명을 딱 뽑아야 된다. 아이들이 저요 하고 싶어요. 막 이럴 때 있죠. 급한 상황에서.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저는 그 아이를 선택하곤 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가 좀 거리감이 느껴진 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였다면 다른 아이들도 학급 구성원 아이들도 다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요. 학급 구성원들 보라고 그리고 학급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 아이가 조금 이렇게 어깨 올라가라고 제가 두두가 해볼까? 의도적으로 그 아이를 저는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고 관심 주고 있다는 걸 다른 아이도 느끼게 해줘서 주변 분위기가 바뀌면 그 아이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다른 아이들도. 그리고 그 아이도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인 표현을 자주 해주려고 좀 노력을 했었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건 그 아이가요. 아닌데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시크한 표정을 짓곤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요. 고개 숙여서 웃거나 또는요. 뒤로 돌아서 웃거나 또는 마음속으로 많이 웃고 있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자존심이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어찌됐든 간 그 표현에 있어서 아이들은 다 좋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드라마에 이런 장면 보셨죠? 부부나 연인 사이에 자기 날 사랑하긴 하는 거야? 막 이런 대사도 있잖아요.
그 대사 왜 할까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애정 표현을 워낙 하지 않아서 과연 나를 좋아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부모든 교사든 자신한테 애정 표현을 해주지 않죠.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는 날 별로 좋아하지 않아. 선생님은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아이 수준에서 아이가 느껴질 만한 애정 표현을 해주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선생님 애정 표현 안 해도 사랑해요 해. 전혀 먹히지 않아요. 부모님들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전 항상 얘기해드려요. 그럴 때도 어머님, 아버님 애정 표현을요, 아이 수준에서 아이 입장에서 받았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입장에서 팍팍 받았다는 느낌이 들도록 애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등원시 그 아이를 과하게 반기는 거예요. 어머, 우리 두두 왔어, 두두 안녕 막 하면서 반겨주면서 막 안아주고, 이런 게 가장 좋거든요. 사실은 제가 왜 등원시 아이를 반기는 거를 강조하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뇌는요, 잠잘 때 이 뇌가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가 된다고 합니다. 청소가 되는데 아침에 그래서 일어났을 때 뇌가 어떤 상태나 굉장히 맑은 상태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거는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렵고 중요한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거는 아침에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침에 등원했을 때 뇌가 깨끗한 상태에서 저의 반김을 머리로, 뇌로 딱 각인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시간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한 30일 정도만, 한 2주 정도 이상만 아이한테 드디어 왔어 하면서 막 반기잖아요. 그럼 아이가 그 경험이 반복되죠. 한 20일 넘게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뇌 속에서 그 회로의 연결이 점점 단단해지고 빠르게 떠오르고, 그렇게 되면서 아이가 자동적으로 선생님은 매일매일 나를 반겨주네, 선생님은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감정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이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당연한 게 되면서 습관적으로 느껴지는 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무의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아이의 무의식 속에서는 어떤 회로가 움직여요? 선생님은 나를 좋아해. 이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교사에 대한 믿음이 많이 깔리게 돼요. 그러면 아이가 대화를 할 때 말하는 게 달라요. 진짜로. 교사를 믿게 되면 교사가 딱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좀 성의 있게 대답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내가 선생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 시간에 아이를 반겨줘서 교사가 얼마나 해당 아이를 사랑하는지 의도적으로 드러내서 뇌에 각인시켜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건데요. 네, 아이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상황에서 그 아이에게 사랑스러움을 느끼는 장면을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아이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혼자 하는 건데, 제가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 저는 이걸로 해서 효과를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요, 여러분의 뇌를 속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잠자기 전이나 뭐 아침 일찍에 뭐 미라클 모닝 했던 당시에는 아침 일찍 원에 출근하기 전에 하니까 상당히 좋았거든요. 전 어떤 상상을 했냐면요, 그 해당 아이가 있죠. 그럼 해당 아이를 제가 이렇게 안고 있는 상상, 그리고 우리 둘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 아이가 저를 웃으면서 바라보고 반짝반짝한 눈으로 바라보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 진짜 사랑스럽다,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이야기한 거 지금 상상하는 거 솔직히 1분도 안 걸리거든요. 진짜로 1분만 그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사랑스러움을 느끼면서. 제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거를 강조하냐면요, 여러분의 지금 현 시점에서 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를 떠올리면 뭐가 따라오냐면요, 미운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하면 그게 연결 회로가, 신경망이 연결되는 거예요. 뇌상으로는 그게 같이 끌어당겨져 오거든요. 뇌는 가장 많은 기억이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요. 이전 기억들을.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아이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두두하면 다다다닥 하고 별로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붙어서 아이가 딱 떠오르면서 내가 그 아이만 보면 부정적인 뭔가 그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약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약화시킬 수 있어요. 이 신경망을 약화시키는 방법은 여러분이 새로운 경험을 넣는 거죠. 어떤 경험? 제가 지금 이야기해드린 경험. 그 아이 하면 사랑스러움이 떠오르도록 그렇게 계속 그거를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는요, 현실하고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상을 하라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안으면서 사랑스러움 느끼는 상상을 30번 했다. 뇌는 어떻게 느끼죠?
진짜로 그걸 경험해서 사랑스러운 감정을 30번 느꼈다고 생각해요. 그럼 뇌상으로는 가장 많이 느꼈던 거 30번이나 상상을 했기 때문에 그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반복돼서 그 회로가 신경망이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재빨리 가장 먼저 끄집어 내온다는 거예요. 뇌가 자연스럽게 그 아이 하면 그 사랑스러운 감정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이 예전에 느끼던 그 아이 하면 뭔가 밉고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들 떠올리던 그 회로 신경망이 좀 약화가 되고 이게 새로운 게 단단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진짜 제가 경험했는데 원에 가서 그 아이를 마주할 때요. 진짜 내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더 잘해주게 돼 있어요. 뇌 과학상 입증된 여러 가지 이론들을 기반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염려되는 건 아마 시작하는 선생님, 제 영상 진짜 본 선생님들 중에 5분이나 있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시작하기 싫을 거예요. 저 또한 그 상상하기 싫었어요. 싫어. 나 그 아이 그렇게 하는 거 싫은데.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뇌는요,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귀찮잖아. 그래서 우리 익숙한 회로 타면은 내가 별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원래 익숙한 거, 당연시되는 걸 끄집어내기가 쉽죠. 내가 지금 익숙한 게 너무 좋아서 지금 새로운 거를 거부하고 있구나. 아니야. 나는 새로운 거를 넣어서 이 아이의 행동 지도 또는 부모 상담 또는 학급 운영에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지금 넣겠어. 라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그 상상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 상상 진짜 5번만 하면 여러분들 이 상상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고 아이를 대하는 여러분의 눈빛 자체가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보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 학급의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마음에 들지 않던 우리 아이를 사랑하게 되는 방법. 첫 번째, 안아주거나 손을 잡거나 머리를 쓰다듬거나 등 신체 스킨십으로 사랑 전달하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매일매일 10초 이상 포옹하기. 두 번째, 의도적으로 사랑해,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두두 등 언어적 애정 표현 자주 해주기. 세 번째, 등원 시 과하게 반겨주기. 네 번째, 아이와 긍정적인 관계의 모습을 떠올리며 사랑스러운 감정 상상하기. 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안내해드린 방법을 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우리 학급의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게 될 수 있어요. 단지 노력만으로요. 네, 여러분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시작이 어렵지, 진짜 일주일만 하면요, 너무 쉽고 그 다음에는 정말 관계가 일주일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앞서 이야기해 드린 대로 여러분이 고민 많이 하시는 영유아 행동지도, 학급 운영, 그 다음에 부모 상담이 예전보다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 진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교사 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풍요로워졌다, 내 삶이. 이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를 너무 늦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좀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현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 행복감을 느껴보시기를 정말 바랄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인 여러분이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